자, 황정민 씨와 관련하여 3차 음성 폭로가 진행이 됐습니다. 황정민 씨 측 입장에서는 스토커 누명을 쓰는 일반 팬까지 감싸기도 했다. 무고한 개인에게 큰 상처를 주는 거다. 팬 한 명 한 명을 굉장히 소중히 하고 있는 황정민 씨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우선 어떤 음성 녹취가 3차적으로 공개됐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좀 내용이 반전이거든요. 왜? 왜? 한숨을 고양, 드시. 고양이 때문에. 네. 아, 네. 어쩔 수 없지 뭐. 아이, 그냥 전화했어. 나 좀 버리지 마, 좀 제발 쓰니까 또 내가 뭘 잘못. 아, 그랬구나. 네. 나는 너의 한마디 한마디에 쫄아가지고. 아니, 그냥 내가 지금 감기가 완전 너 조심해라. 응? A형 독감? 맞아요. 저 엄마 아빠 지금 다 걸렸어요. 저. 아유, 그러니까. 오빠 걸렸어요, 지금? 그냥. 자, 지금 보시면 이 여성분이 녹취 날짜와 녹취 시각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통합 업로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단순한 고양이의 사체가 아니라 16년간 함께했던 자신의 고양이가 질병으로 너무 고생을 했고 안락사를 선택해야 했던 날의 사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스패치에서 공개됐었던 고양이 사체가 알고 보니 반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흉물스러운 사진을 보낸 게 아니라 고양이가 떠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자신의 손을 잡고 움직이는 사진, 안락사를 실행하기 직전 대기 중인 상황, 떠난 뒤 코에서 나온 피를 닦아준 흔적들을 황정민 씨에게 공유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황정민 씨 스스로도 고양이 사진을 보고 관심을 갖는 정황도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고양이 사진을 자주 열람했기 때문에 그 사진이 자신의 고양이임을 황정민 씨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기억이 희미하거나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사진 속 정황에 대한 맥락을 제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피고소인의 고양이로 추정되는 고양이 사체라고 표현하며 본인에게 공포심, 혐오감을 주기 위해 송부하였다라는 주장은 굉장히 이해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고양이가 사망하기 직전 상태임을 알렸음에도 황정민 씨는 빨리 된장 발라라, 일찍 그냥이라는 모욕적 발언을 했고 이마저도 부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들어보면 어떡해. 이상하고 있어. 엄청 고생하겠네. 어떡해요. 주사 맞고 이제 거의 격리하다 싶다고 이제. 그 고양이는 뭐 어떻게 하겠어. 그냥 된장 발라 있지 그냥. 왜? 자, 들어보셨죠? 자, 그냥 그 고양이는 일찍 된장을 발라라. 이렇게 황정민 씨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음성이 실제로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실 내가 그때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당신이 그런 발언을 했다. 내 반려묘가 떠날 때 이렇게 내가 고생을 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상대방의 모욕에 대한 뒤늦은 응답이었을 뿐 혐오 조성을 위한 고양이 사체 사진 발송이 아니었다. 근데 언론마저 이러한 설명을 모두 제거하고 공포 조성이라는 형태로 재구성을 했다. 이렇게 굉장히 격렬하게 지금 반박을 하는 겁니다. 좀 더 들어보면 한숨을 드시. 고양이 때문에. 네. 아, 네. 어쩔 수 없지 뭐. 자, 그냥 전화했어. 나 좀 버리지 마, 좀 제발 쓰니까 또 내가 뭘 잘못. 황정민 씨가 이렇게 자신을 버리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무언가 이 여성과 사적인 친분이 좀 강렬했다라는 의혹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황정민 씨가 팬에 대한 또 애정이 굉장히 커요. 최근 온라인상에 황정민 씨의 팬과 관련하여 무분별한 비방과 추측성 댓글이 유포되고 있다. 그분은 순수한 팬일 뿐이다. 스토커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본인들은 팬과 스토킹 범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라는 어떤 의지의 표명으로도 좀 읽히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여성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반 팬이었는데 황정민 씨가 그냥 일방적 스토킹으로 몰아갈 수 있겠냐, 이런 걸 어느 정도 방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또 여성이 주장한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나뉩니다. 이렇게 사진에 의식이 거의 없는데 내 손을 잡고 있는 내 고양이의 마지막이다. 내가 이런 애를 안락사해야 했다. 너무 고통스럽다. 사망한 다음에도 코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새벽 내내 닦았다. 장례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안락사하기 전에 그랬었다. 그러면서 고양이 피를 닦은 사진, 손 잡은 거. 자, 이런 얘기를 황정민 씨에게 했던 거예요. 실제로 황정민 씨도 고양이 키우니? 네, 키워요. 너랑 어울린다. 제가 개를 키울 성격은 아니죠. 그게 아니라 고양이 카톡 사진을 보니까 고양이가 있길래 뭔 고양이 털 먼지 겁나 날리지 않아? 엄청 날리죠? 저 옷에도 맨날 묻어 있어요.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황정민 씨가 과거 고양이가 있었던 프로필 사진을 언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네 방이냐? 아, 정육점 같이 해놨다고요? 라고 여성이 말을 하니까 그게 아니라 술 먹기 딱 좋은 집이던데, 맞아요. 제가 밖에 잘 안 나가서 맨날 집안에서 술 먹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은 내용도 공개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사태가 명백한 스토킹이냐, 아니면 전후 상황을 무시했던 여성의 억울한 주장이냐, 사생활 진실 공방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태가 굉장히 여러 번 뒤집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자 이 디스패치에서 두 번째 상황을 공개했는데, 자, 황정민 고양이 사진의 맥락을 설명합니다. 자, 내가 안고 내가 의사와 함께 직접 안락사 약물을 투입했다. 너는 내가 어떤 상황인 줄 알고 농담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된장 말라라 했던 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설명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고양이의 안락사 현장 사진이었다. 근데 디스패치 보도와 관련하여 해당 언론사는 사진에 첨부된 설명까지 접근할 수 있었는데 맥락을 배제했다라고 했는데, 이미 디스패치는 고양이 사진을 올린 의도를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배제하게 된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인데, A씨가 그 사진을 바로 협박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스토킹 행위의 본질을 흐트리고 있다라고 해요. 고양이 사진의 전송 행위를 시간순으로 보면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참고로 말하는 건데, 진짜 문제 발언은 내 극단적 선택 시도 이후의 네 발언이다. 더 문제 발언은 내 고양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1번 폰으로 협박 암시 문자를 보냅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서 황정민 씨에게 평생 범죄자로 남아라. 그리고 이렇게 극단적 선택 예방 상담 전화번호까지. 그리고 이게 바로 네 아들 공연 때 내가 갔었던 티켓이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압박을 보낸 거죠. 자신의 세컨핸드 폰으로 또다시 극단적 선택을 예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황정민 아들의 뮤지컬 공연 티켓을 보냈던 내용, 그리고 네가 술 먹기 좋겠다고 했던 내 방이다.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황정민 씨랑 주고받았던. 여기서 내가 극단적 선택을 했었다. 사진 뒤쪽이 드레스룸이거든. 사진 속 고양이가 네가 된장바르라고 했던 애다. 내가 안고 내가 의사와 함께 직접 약물을 투입했었다. 너는 내가 어떤 상황인 줄 알고 농담을 한 거냐. 이제 얘네들 만날 생각밖에 없다. 그래도 몇 안 되게 네가 자발적으로 관심 보였던 건 자동차인데 알다시피 네 이름을 붙이려고 샀어. 여기서 끝낼 생각이야. 또다시 여러 번의 극단적 선택을 예고합니다. 개인 방사진, 자동차 사진, 또 극단적 선택 예고글을 연달아 보내면서 압박을 했던 거죠. 의식이 거의 없는데도 내 손 잡는 내 고양이 마지막이야. 내가 이런 애를 안락사해야 했어. 너무 고통스러워. 그리고 네가 그런 말을 한 거야. 라는 내용을 쭉 보냅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사망하기 직전에 영상도 올렸던 거죠. 그러면서 네가 된장바르라는 말을 했던 거다라고 원망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양이 이렇게 장례 치르는 사진이 공개가 된 것 같아요. 이 사진을 연속으로 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황정민 씨에게 나 극단적 선택할 거니까 너 범죄자로 남아라 평생. 그리고 나는
먼저 떠난 얘네들을 만날 생각밖에 없다. 나는 여기서 끝장낼 생각이야. 그리고 고양이의 사체 영상, 안락사 사진. 그러다 보니 애도의 맥락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또 주고받았던 연락을 보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그게 나랑 내 책임은 전혀 아니고 그냥 내가 그때 시기가 나빴지만 네가 운 나쁘게 거기에 걸려든 걸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너 지금 소설 쓰냐? 애가 정말 고통 많이 받고 떠나는데 최장염으로 그 입원 병실에서 오빠가 너 힘든 일 있으니까 내가 대답 제때 하라는 얘기야. 나한테 그런 거 왜 얘기하는데? 라고 했어요. 내가 생일 축하하고 생일에 뭐 했는지 물어봤다라는 이유만으로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양이가 아플 때에도 네 생일마저 나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는 그게 정상적인 인간의 응답이냐. 그러니까 여성은 내가 황정민 씨에게 엄청나게 애정을 쏟아부었는데 난 고양이가 아플 때도 너의 생일을 생각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막말을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오빠는 제가 정말 솔직하고 정직하고 이 와중에도 양심 있고 오빠한테 너무나 화나고 정 떨어지지만 나쁜 짓 할 마음 추호도 없는 소시민이다라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라. 우울증 진단서를 이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1차 보도에도 생략했던 맥락이었다라고 디스패치는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A씨가 고양이 사진을 2025년 5월 15일 날 전송했는데 안락사 이후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극단적 선택을 예고하는 과정에서 황정민 씨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양이의 사진을 사용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도를 디스패치가 그대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황정민 씨는 결국 스토킹으로 고소를 했고요. 1만 1000자의 카톡과 고양이 사체 사진, 혈흔이 묻은 편지, 8장의 편지와 2장의 유언서를 증거로 제출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한 뮤지컬 공연을 몰래 관람하며 티켓 사진을 보낸 압박 정황도 보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결국 이 스토킹 범죄 증거를 디스패치는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정민 씨의 된장 발라라라는 발언은 스토킹 피해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됐건 A씨는 고양이 사진과 그때 주고받았던 또 통화 내용 등등이 결국 극단적 선택 예고와 협박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다 라고 디스패치는 말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의 반응도 굉장히 엇갈리다가 이 결정적 증거들로 인해 너무 무섭다, 소름 끼친다. 결국 팬은 팬으로 대해주면 안 된다는 좋은 예다. 근데 황정민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성에게 여지를 주고 설레야 하고 본인이 전화번호 물어보고 했더만 스토커는 그 뒤에 저 여자가 잘못한 거다. 의견이 상당히 나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이 황정민 씨가 정말 오로지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고만 생각이 되시나요? 아니면 남자로서 우리 솔직하게 까놓고 말해서 어느 정도 의도가 있었지만 대하다 보니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발을 뺐다라는 비판 여론에 의견이 쏠리시나요? 저는 중립을 지키고 있지만 많은 분들의 의견이 여성을 비판하고 있음에도 황정민 씨와 관련된 비판 여론도 슬슬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팩트는 무엇일까요? 이 배우 황정민 씨를 둘러싼 사생활 의혹이 계속 법적 공방으로 커져가고 있는데 그의 아내인 소속사 샘컴퍼니 김미희 대표가 이제 배우자인 동시에 소속사의 대표라는 역할이 겹치면서 남편을 둘러싼 불륜설 의혹을 해명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속적인 스토킹 범죄 피의자였다라고 규정을 한 상태이죠. 추가적인 법적 다툼을 이미 요구했고요. 그 폭로자인 여성 A씨는 황정민 씨를 상대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라고 말을 한 바 있기는 합니다. 자, 어찌됐건 이 여성 A씨는 그리 외부로 나간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황정민과 소속사에 연락했지만 답변을 못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던 본인이 작성했다라고 하는 그 글에 대한 어떤 노동의 대가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이 특이한 건 배우 개인의 사생활을 넘어 소속사 대응의 특수성 때문인 건데요.
배우자인 황정민 씨의 아내 김미혜 대표가 회사의 공식 입장이 곧 가족의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일반적인 소속사라면 배우의 일을 해명하는 차원의 대응에 그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남편 사생활 의혹을 아내가 대표의 자격으로 직접 부인도 하고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입니다. 황정민 씨 입장에서도 시겁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황정민 씨의 사태로 인해 호프의 배급사까지 연락을 했다라는 폭로자 A씨의 주장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호프 측에서는요, 강경 대응할 거다. 만약 영화에 피해가 온다면 법적 대응을 서슴지 않겠다라고 맹렬히 이야기를 한 바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황정민 씨는 알고 보니 여성과 직접적인 잠자리 관계는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요번에 있었던 29일 용산에서 열린 호프 무대 인사에서도 반지를 끼고 나와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황정민 씨의 사태를 두고 많은 언론사에서 다양한 제보를 받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A씨가 영화 밀수 시사회에서 처음 만났던 여성이며 23년도 8월부터 24년 말까지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4번의 만남 중에 단 한 차례도 잠자리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연락이 완전히 끊기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황정민 씨를 폭로하고 있는 여성의 주장을 보면 자신이 여성적으로 굉장히 착취를 당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사실 황당해하고 있어요. 아니, 손도 잡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성 관련된 착취가 있었냐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빗발치고, 물론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유럽에서 만나지는 못했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에서도 연락은 이어졌었다고 해요. 황정민 씨가 오늘은 쉬는 날인데 힘들어서 그냥 누워있다, 주유추석해라 라며 자신의 사진을 보냈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도 A씨에게 전화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팬 관리를 좀 과하게 했던 게 아니냐 라는 말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네 차례의 만남 동안 단 한 차례도 서로 잠자리를 가지지는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대중들은요, 팬이라고 하니까 잘해주고 친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점점 낌새가 이상해서 거리 두다 이렇게 된 것 같다. 여자의 SNS 주장 내용들을 봤지만 여자가 이상해 보인다. 아들한테까지 연락한 거 보면 보통이 아닌 것 같다. 많은 여론이 이 여성을 상대로 비판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추가적인 카카오톡 내용도 또 공개가 됐는데 단독 기사가 하나 올라옵니다. 오빠 덕분에 너무 재밌었어요. 고마워서 밥 사려고요. 이 황정민 씨와 여성 A씨의 스토킹 대 착취 공방의 전말이 종합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진짜 산인가 봐요. 아예 마음 먹고 나와야 돼. 오빠 안에 들어오셨어요? 10분 후에 도착이야. 전 또 엄청 일찍 오시는 줄 알고 전 안에 있겠습니다. 들어가면 연락할게. 네, 오빠 덕분에 너무 재밌었어요. 무사하게 잘 다녀오세요. 제가 매일 기도할게요. 오빠 아이디어 가로채면 제가 먼저 손가락 부셔놓고 기다릴게요. 이런 말까지 주고받았습니다. 공항에서의 만남 이후에 카톡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건 고맙다 천군만마했는데 황정민 씨가 진심이었건 장난이었건 여성에게 사업과 관련된 희망 고문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을만 합니다. 내용을 보면. 근데 사실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다가 빠그라질 수도 있는 거고 더 잘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여성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내가 굉장히 노동 착취를 당하게 되었다. 자, 그러다 보니 실제로 A씨는 황정민 씨와 둘만의 블로그를 운영했었다. 거기에 게재된 내가 쓴 글 100개 중 모 문학상에 응모한 단편소설 2편을 포함해 10개의 글이 유출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어찌됐건 황정민 씨 측은 동일해요. 그냥 달래기 위해 일부러 연락을 받아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A씨가 제공한 내용을 또 보니
황정민 씨가 편지가 예술이네. 글이 어쩜 마음에 박히냐. 고맙네. 오빠가 읽어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오빠 생일 새벽 3시에 쓴 건데 사실 전 쓰고 지금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길게 안 쓰려고 했는데 안 읽으셔도 괜찮다 생각하고 썼는데 시간 들여 읽어주셔서 너무 기뻐요. 옷 하나하나 입고 사진 찍어서 보여줄게. 로마니아 가서 입으려고. 향도 숙소에서 피워야지. 선물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오빠 인증부담 진짜 갖지 않으셔도 돼요. 입고 사진 보여주신다면 제가 말리진 않겠지만 이라는 내용을 주고받은 거죠. 그러니까 황정민 씨가 이 여성과 연애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게 많은 것도 사실인 걸로 전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여자 입장에서는 오해를 할 만했느냐? 오해를 할 만도 했죠. 근데 이게 어찌됐건 당사자인 황정민 씨가 난 그런 거 아니다라고 만약에 했다면 여성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찌됐건 A씨 본인도 맞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무려 2억 원이죠. 2억 원. 자, 하지만 황정민 씨는 여전히 스케줄을 예정대로 소화하고 있는 상태이며 앞에 말씀드렸던 호프 제작사는 해당 행위를 영화에 대한 의도적 가해로 판단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A씨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결국 대중들의 반응은 많이 기울게 됩니다. 황정민은 별 감정 없는